며칠 전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소통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통과 공감 김선희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느 날부턴가 마스크 안에 감춰져 있는 얼굴, 이제 그 표정이 되게 무표정해지고 웃을 일이 없어지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지 웃고 별것 아닌 일로도 서로 하하거리면서 웃고 때로는 행복해지고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 보니까 감정이 되게 좀 내려앉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내려앉은 감정이 좀 올려놓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저는 또 이런 농담을 해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되게 좋다. 왜냐하면 내 얼굴 표정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이 우울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별로 즐겁지가 않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하브르타로 소통하기,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나나 잘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바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이 안 될 때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죠. 어렸을 때. 당신은 누구세요? 뭐 이랬을 때,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한 50번쯤 물어보면 당신이 누구인지 대체적으로 다양한 자기의 약점 아니면 자기의 강점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한 50번쯤 물어봤을 때 뭐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저한테서는 부탁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또는 뭔가를 시작하려면 몸에서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인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전화 통화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세요?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인데요. 무심한 사람인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감정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꾸 묻다 보니까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나는 내가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할까 하고 이제 계속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되게 시골이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께 뭐를 좀 사달라, 뭐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사주질 않고 이래서 미리 짐작컨대 이제는 이걸 부탁을 해도 해주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부탁을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렸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내 몸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하려면 되게 어려워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전화통화하는 것을 되게 좀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럼 왜 전화통화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불편해할까? 라고 또 이제 제가 저의 경험을 더듬어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어리지 않았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왔을 때 이제 집에 전화를 하면 이제 시골에 계시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그 엄마가 맨날 그 뭐라 그럴까요? 징징댄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맨날 하소연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전화에 대고 하는 거예요. 우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전화를 받자마자 그리고 전화 자주 안 한다고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따 하늘이 두 쪽 날란가 보다. 전화를 다 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이고 전화했냐 우리 딸 막 이게 아니라 전화 자주 하면 뭐 손가락이 부러지는 놈을 봤냐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이런 언어로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전화하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화를 안 하고 또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남의 새끼들은 뭐 국민학교만 나와서 내보내도 다 돈 벌어서 논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러는데 우리 새끼들은 빚내서 가르쳐봤자 지들 살궁리만 한다고 맨날 이런 구박을 한 거예요. 전화에다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넋두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넋두리가 듣기 싫으니까 전화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누구랑 했을 때 좀 즐거운 경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했다 대고 요즘 사람들은 뭐 다양한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면은 맨날 이런 넋두리를 들어야 되고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내가 전화를 약간 거부하는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사업을 할 때 제가 이제 강사분들을 많이 데리고 제가 이제 학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직원이 있고 위에 뭐 실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원체 강사님들이 많으니까 전화가 강사님들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올 때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 받는 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갈등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전화에 대한 두려움, 전화가 오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붙들고 남들처럼 수다를 떤다거나 뭐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보내는 그런 것들이 불편해져서 결국은 사업을 하면서도 전화하고 이런 걸 제가 약간 두려워하고 불편해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즐거워하고 그게 체질에 맞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같이 사는 남편도 제가 그런 줄 아는데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실제적으로 약간은 불편하고요. 그런 전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이래서 제가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약간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한국형 아유르베다라는 심리학습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공부를 마치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 것들이 나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나의 생활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알게 됐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참고 삼아서 일단은 다른 나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니까 상대방도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나도 상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소통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게 나나 잘하세요 라는 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을 하고 나 자신을 알면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려다가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을 때도 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이제 약점을 알고서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한 이후부터는 많이 나아지면서 또 도움도 받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관계도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제 삶도 훨씬 더 활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먼저 알고 나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게 바로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나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한 50번쯤 질문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강점과 단점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한 3년 정도 어르신 정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보내면 자꾸 바꿔달라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강사는 뭐 개인적인 일로 그만둬야 하는데 꼭 그 강사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 강사만 보내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쭉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싸근싸근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무뚝뚝해도 되게 진정성 있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말투가 좀 더 부드럽고 이런 분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저희 강사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어르신 한 분을 맡아서 이제 정서 지원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딱 맡아서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여기저기서 막 다른 분들이 자기도 이 강사를 대해 수업을 받고 싶다고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왜 이 강사가 그런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강사는 가서 어르신들하고 정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한 더운 여름에 선풍기도 안 켜고 있을 때 왜 선풍기도 없이 앉아 계시냐고 여쭤보니까 베란다에 있는데 너무 뭐 고장난 것 같아서 못 쓰고 있다. 이러면 베란다에 가서 선풍기를 찾아다가 다 씻어가지고 뭐 고장난 데 있는지 확인하고 그 선풍기를 어르신께 틀어드리고 또 뭐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밥을 뭐 이틀 뭐 두 끼나 못 드시고 있을 때는 또 뭐 브루스타나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김치찌개 끓여서 뭐 수업도 수업이지만 끓여서 그 어른께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작은 보살핌이 그분들한테 그 친절함이 이분들을 되게 감동하게 만들었고 또 이분들이 막 나도 이 강사한테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 이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 강사님이 와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와서 마음을 써주는 거 그리고 사근사근하고 친절한 게 되게 좋다. 이래서 뭐 구정 때는 세뱃돈도 주고 막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무뚝뚝하고 이래도 진정성 있다 이러지만 이분들이 이제 강할 때에는 강한 사람이 와도 괜찮았는데 본인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약한 모습이니까 자기에게 좀 더 친절하고 자기한테 부드럽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원래 제 말투가 그래요. 원래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이러는데 원래 그런 말투, 원래 무뚝뚝한 말투 태어날 때부터는 우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너는 누구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무뚝뚝한 말투를 갖게 된 환경, 내가 무뚝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서 노력을 해보면 되게 많이 좋아지고 나도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바뀌어서 어른들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낚시꾼의 입맛, 미끼는 낚시꾼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입맛에 맞아야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을 하려면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런 언행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제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과 뭐 입맞춤을, 그러니까 입맛을 맞춰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나 친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분노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고
말썽을 일으키고 이렇게 골을 잘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가 실수가 많아집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에 다툼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 원인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원만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어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급하게 말을 하거나 성을 잘 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말을 바르게 인식하기도 어렵고 또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과잉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여움이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비전이나 전망을 뒤흔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서 좀 더 인식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서 나의 작은 말투가 나를 이렇게 낮추어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악하고 나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 안의 분노를 먼저 비우고 내가 가벼워져야지 상대방의 소통도 쉽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비울까? 그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내 분노를 첫 번째는 한번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은 이제 내가 손해를 봤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생기잖아요. 무엇을 빼앗겼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또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인지 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건 아니고 자존심만 조금 상한 문제인지 이제 화가 나 있을 때는 사물을 확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써보면서 나를 되짚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보통 우리 정도의 나이의 여성들은 남편한테 되게 분노가 많잖아요. 화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해소하고 갔을 때 결국은 내가 즐거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들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꼼꼼히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것들을 꼼꼼히 곱씹어보고 그리고 또 되새겨보고 이러면서 실컷 하소연을 하고 나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 사람들, 슬플 때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볼 때는 실컷 울게 내비리 두라 그러잖아요. 실컷 울고 나면은 좀 나아진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분노도 자꾸 곱씹어서 실컷 얘기를 하고 탄식을 하고 나면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 제공자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왜 그런 언행을 했는지 알기는 하는지 또 그 사람의 생각의 기준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그럴 마음이 없어도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약간의 미숙함에 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분노,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과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보물찾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서 들어온 그 모래알이 자극이 되어서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역경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떤 초조함 그리고 안달,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진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가볍게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내 스스로가 자립심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면은 여자는 긴 드레스를 입고
띵동 하면 아줌마 커피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평생을 운동화 신고 바지 입고 뛰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살아오면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았지만 지금 이 나이쯤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김선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어떤 피해나 분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진주가 여러분들의 보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상대를 상처의 책임으로부터 놔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는 그 상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고 이해해 주고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화도 고통도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고난을 해결해서 그 분노가 사라져서 내가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에 대한 분노는 상처 주는 말에 여러분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길에 장작을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상대가 막 불길처럼 나에게 분노를 해도 거기에 장작을 던져서 더 불길이 일어나도록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살짝 한 발짝 물러나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질러놓은 분노도 있죠, 남에게. 그럴 때는 어떤 점이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줬는지 한번 인식해보고 어느 정도 미안하게 생각하는지를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승리에 속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뭐 제가 저렇게 됐어 뭐 이런 승리에 속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자신이 남에게 준 피해에 대한 복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한다는 것은 나를 알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옛날에 어떤 젊은이들이 밤늦게 왜 산길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저쪽에서 등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가가지고 여기서 좀 쉴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주막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이랬더니 노인이 이제 길을 안내해줘서 가려고 할 때 보니까 노인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등불을 들고 다니잖아요.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앞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저는 앞이 안 보이지만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등불을 보고 오면서 부딪히지 않을 수 있어서 미리 그들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제가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는 그런 이제 유대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알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통, 나를 아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 50번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